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레빗 기본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금 공부하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쓴 지 대략 어, 이제 6개월 정도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은 계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빗에서의 계단은 이제 세 종류의 패밀리로 나뉩니다. 어, 레빗에서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의 큰 대주제에서. 이 안에 있는 요소는 사실상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 주제로 따졌을 때요. 왜냐하면 조합된 계단 안에 이것들이 있는 거죠. 프리캐스트 안에 프리캐스트가 있고요. 현장 타설 계단 안에 일체식 계단, 콘크리트 계단, 벽돌 콘크리트 계단이 있는 겁니다. 어, 특히 계단에서는 이제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현장 타설 계단으로 조합된 계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조합된 계단에서 현장 타설 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캐스트 계단은 이 두 가지랑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현재 이 프로젝트 템플릿은 프로젝트는 기본 건축 프로젝트 템플릿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계단 난간은 없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건 항상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레빗에서 항상 경고 메시지가 뜨면 무시를 거의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지금은 무시해도 되는 거죠. 높이가 다르다. 맞춰달라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차이점을 보시면 어, 이 현장 타설이 아닌 이 프리캐스트 계단은 여기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단 3과 디딤판이. 그 차이가 꽤 큰데요. 어, 조합된 계단과 이제 현장 타설 계단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위 디딤판과 이 참이. 그래서 어, 크게 둘과의 그 차이점이 크게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프리캐스트 계단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깊게 생각할수록 복잡해지기만 하고 이유만 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레빗에서는 이 세 가지 계단 이외의 계단은 없다.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요. 그 중에서 이 계단, 현장 타설 계단만 쓴다. 라고 학생 때는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현장이나 실시를 가면 다 이렇게 더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써야겠죠. 왜냐면은 그때는 정말 디테일해지니까요. 근데 왜 학생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이것을 도면화를 할 거 아니에요. 도면화를 하면 예를 들면 자, 저희가 계획 도면을 그리는 게 학생 때 주 업무죠. 공모전을 나가든 학교에서 마감을 하든 계단은 정확히 디딤판의 개수만 표현되고 이렇게 계단에 업다운 표시만 잘 있으면 사실상 업만 있으면 사실 상관이 없죠.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걸로 보지 않겠습니다. 원선으로 봐보면 재료가 나오네요. 재료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재료는 지우면 되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계단은 되게 필요 없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들이 굳이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어떤 계단은 보면은 좀 튀어나온 계단도 있을 텐데
여긴 없네요. 여기 보면은 이거를 어, 뭐 나오진 않네요. 네. 하여튼 뭔가 되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여기와 여기에는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 가져갔을 때 오히려 이 현장 타설 계산을 했을 때 더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타설 계산을 쓰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저희 학생 기준에서 이제는 얘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단을 그러면 이제 학생 때 저희 계획 단계에서 어떻게 쓰는 게 좋냐 리빗에서라고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로 쓰는 것은 방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컴포넌트를 활용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해지고 확정된 도면, 사실 레빗을 학생 때 쓸 때 레빗부터 매스 스터디를 해서 도면화 작업까지 계속 패널링해서 발표까지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라이노나 뭐 스케치업이나 뭐 혹시 뭐 정한다면 캐드랑 손도면으로 해서도 손 스케치를 해서라도 처음에는 이렇게 디자인도 잡고 좀 뭔가 거기에 어떤 계단이 들어갈지 컨셉도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레빗에서는 이제 실제로 큰 변경 없이 진행하기 위해 레빗을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장이나 학생 때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스케치로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스케치로 해도 저희가 큰 변경, 그러니까 스케치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은 저희가 한번 이것을 지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따라오죠? 이렇게 참이 이처럼 컴포넌트로 만들면 변경과 수정이 쉽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네, 수정이 쉽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스케치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변환돼서 이제 스케치 편집이 되죠. 스케치로 편집됐죠. 그때는 이렇게 수정을 할 시 스케치 자체에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스케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도 스케치로 변환하고 얘도 스케치로 변환을 하면 이제는 이 자체도 스케치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죠, 벌써. 계단을 만들기가. 계단 개수 늘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스케치로 변하지 않으면 계단을 보시면 이렇게 계단 개수를 줄이고 늘릴 수 있게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해 둡니다. 어, 그래서 사실 스케치 편집을 최대한 안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특히 학생 때나 공모전 때 계단이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피난 계단 같은 계단 아닌 이상 대부분 계단이 되게 자유로운 계단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유로운 계단을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 계단을 쓰는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스케치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 같은 방식은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캐드나 혹시 뭐 라이노에서 스케치를 해서 저희가 평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평면을 뭐 삽입해서 캐드 링크를 통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라이노 인사이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다양하죠. 그렇게 가져오는 방법으로 가져와서 계단을 눌러 계단 실행해서 스케치 작성을 눌러서 이렇게 보면 선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져온 선이 여기 있다 치면은 그 선을 클릭을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계단을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경계와 cher판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경계는 바깥 부분을 경계라고 치고요. cher판은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이에 계단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계단 경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단 경로를 쓸지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계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단 참 부분을 눌러서 스케치를 또 눌러서 이번에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또 헷갈리죠?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콘크리트식 현장 타설로 바꾸는 게 낫겠죠. 바꾸고 다시 하겠습니다. 편집, 계단 참 누르고요. 또 프리캐스트니까 현장 타설로 바꿔놓고 참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또 그릴 수 있죠. 또 그려도 돼요. 또 그려도 되는데 또 그리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실행 누르시고 스케치 누르셔서 붙여넣기로 뭐 아무나 상관없어요. 레벨의 정렬 그래서 뭐 1층에 정렬 시켜 놓고요. 얘를 이동을 시켜서 하고 계단 경로만 이쪽으로 바꿔주시면 반대가 됐네요. 반전 딱 눌러주시면 근데 계단 경로가 이상해졌네요. 어, 다시 반대로 해야 되나? 왜지?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로테이트를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는 확실히 어렵죠. 벌써 이 계단을 그렸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소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점은 보시면 보와 같이 디딤판의 이 개수가 디딤판이 되게 자유롭죠. 이것도 그렇고 제가 막 했으니까요. 그런 장점도 장점이라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죠. 정확한 디딤판을 일정하지 않으니 그런 계단은 없잖아요, 사실상.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없는 걸 지향하죠. 그래서 그 두 개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단에서 만들 수 있는 자유로운 방식을 또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이 계단 참외의 높이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레빗 자체에서 계단 참외 높이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면 그에 해당하는 그 계단의 수도 알맞게 조절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레벨에 따라 높이가 이 칠판의 칠판의 높이가 결정되는데 4,000 나누기 23 저희가 원하는 게 23이니까 그럼 173.9 하나로 칠판 높이가 결정되는데 지금은 17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면도를 보시면 이 레벨과 차이가 나죠. 1043 차이가 납니다. 1043 나누기 173.9 하면은 딱 6단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칠판 수도 6개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일이 지정 안 해줘도 생각 안 해도 알아서 해주는 게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면 딱 맞겠죠. 딱 맞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가능하냐면, 보시면 지금 살짝 계단 진행이 끊어졌잖아요. 칠판으로 시작과 칠판으로 끝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주면, 없으면 계단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처음은 무조건 이렇게 칠판으로 시작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끝난 부분을 선택해주면은 계단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빼주면은 계단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23개죠. 근데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계단 개수가 24개죠. 저희가 이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올라간 건데 그것도 계단의 한 단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적응이 그렇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23개인데 더 깔끔한 23개가 되죠. 이렇게
방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난간을 하고 싶다, 난간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처음 만들 때 난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난간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호스트를 이쪽으로 선택을 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난간도 보시면 경로를 저희가 설정한 대로 되기 때문에 경로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딱 맞춰서 했죠. 그러다 보니 난간이 떨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근데 이 난간 부분은 굳이 안 두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쪽으로 오프셋을 시키셔도 되고, 이렇게 오프셋 시키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난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하진 않고요. 네. 뭐 계단 저의 기준 학생 때의 계단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음, 더 설명해 드릴 거는 뭐 자세하게 뭐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절해 보시는 거 해보시면 또 재밌긴 한데 굳이 안 만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최대 칠판 높이와 최소 드립판 깊이를 지정해 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최대 칠판이 177.8인데 이게 150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항상. 그래서 항상 내가 넉넉하게 이거를 해두는 게 좋죠. 최대 뒷판도 300, 최소 채판도 한 170, 최대도 한 200까지 해놓는 게 최소죠. 최소가 아닌 거예요. 최소는 270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야 어, 크게 에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거 또 하나 하면은 뭐 딱히 없네요.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